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계약 2019년 3회차 걸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3회째 전자계약 필기풀이를 하고 있는데 점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전자계약이 문제들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 뭐 개념 위주의 문제들은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그리고 암기해달라는 주요식만 좀 하시면 10개에서 12개 정도는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은 좀 새로운 개념이라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침투 깊이라는 게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케이블이 있잖아요. 케이블? 그러면은 실제로 요 중심부에 이제 전류가 이제 흐르겠죠. 근데 실제로 요 전류라는 게 제가 자개에서 뭐라고 했나요? 전류가 생기면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생기면 전류가 생긴다고 했죠. 여기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자개는 회전하는 성분이라고 했죠, 제가. 이것도 계속 리마인드 하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기장이 생겨요. 자기장이 생기면 제가 1강에서 패러데이 법칙 설명드렸죠. 어떤 제가 와류손을 설명하면서 어떤 기전력은 자기장의 파이니까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생성된다.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죠. 그래서 이 자기장에 의해서 이제 이런 기전력이 생기고 그래서 이 기전력에 의해서 와류라는 게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이 자기장에 의해서 여기에 이런 방향으로 와류가 생겨요. 와류가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세요. 요 전류의 방향은 이 방향이죠. 지금 이 방향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 와류가 요 도체 중심부 쪽은 전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생기고 전류에서 멀어지는 바깥쪽 방향일수록 전류랑 같은 방향으로 와류가 생겨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도체 전류라는 게 이 케이블이고 이게 도체 중심부면 이 표면에 집중돼서 흘러요. 이것만 또 따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전류가 실제로는 중심부로 안 흐르고 요 사이드로 집중돼서 흐르는 현상을 우리는 표피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요 침투 깊이라는 게 요 표피 효과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요걸 좀 크게 그려보면 여기가 도체 중심부고 여기가 바깥쪽이라고 해서 어떤 전류 밀도라는 거를 Y축으로 놓으면은 제가 요 바깥쪽에 전류가 집중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이쪽이 밀도가 높고 점점 안쪽으로 갈수록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거를 거리라고 보면 이 침투되는 전류가 존재하는 거리를 시그마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지점의 시그마를 이제 우리는 침투 깊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침투 깊이에 대한 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 식을 외우셔야 돼요. 이게 투자율, 주파수, 도전율, 파이 분의 1. 그래서 요 식에다가 요거 그냥 넣으면 되죠. 요게 뮤고 이게 K고, 근데 요건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F가 헤르츠 단위예요. 그래서 이거는 10 곱하기 10의 3승 헤르츠로 해야 돼요. 그러면 요 침투 깊이가 미터로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하면 1번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네, 다음 2번 갈까요? 1번은 푸셔야 되고 2번도 푸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은 제가 요 좀 자성체랑 요 히스테리 특성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제가 자계에는 자성체, 뭐 투자율 요런 개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자계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요런 자석을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요렇게 NS라는 자극을 갖는 성질을 갖는 물질들을 우리가 자성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자기장을 H파이 가해주면은 이게 실제로 이게 뭐 자극을 갖는 성질이 강한 거를 이제 강자성체라고 하는데, 이게 요 투자율 있죠. 요 투자율이 높은 물질들이에요.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만 갖는 건 이제 뮤가 좀 뭐 중간 정도? 뭐 이런 식으로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인가? 이거는 이제 오히려 자극을 가해도 이렇게 자극을 갖지 않고 하는 성질이에요. 어차피 이거는 뭐 거의 고려하지 않고 요 두 개인데, 그래서 이렇게 가하게 되면은 이 가해주는 방향으로 이제 NS라는 자극이 형성돼요. 근데 강자성체일수록 똑같은 요 자기장을 가해줘도 더 이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자극 형성이 더 잘 되는 거죠. 그런 물질을 강자성체라고 해요. 그런데 요 자성체에는 좀 특성이 있어요. 원래는 뭐 NS라는 게 뭐 이렇게 좀 불규칙하게 있는 애들이 자성체인데, 여기에 이렇게 자기장을 가해주면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때 뭐 우리가 10이라는 자기장을 가해줬다고 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교류잖아요. 그래서 요 플러스 방향일 때 이렇게 가고, 마이너스 방향일 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10이라는 자기장을 가해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10을 가했을 때는 이렇게 냈다가 마이너스 10을 가해주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자성체라는 애들은 이제 관성이라는 좀 성질이 있어서 원래 있던 이런 방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마이너스 10이라는 반대되는 자기장을 가해줘도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한 요 정도밖에 못 가요. 얘가 계속 이쪽으로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 반대편으로 힘을 주니까 이게 여기까지 오지 못하고 여기까지밖에 안 가요. 그러면 요걸 여기까지 가게 하기 위해선
뭐 마이너스 11, 12 이렇게 더 자기장이 가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렇게 완전히 왔다 갔다 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손실이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특성 그리고 히스테리시스 손실 뭐 이런 문제가 또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아마 이런 그래프도 문제로 나올 거예요.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이쪽이 우리가 가해주는 자기장이라고 하고, 이때 이런 자극이 생기면은 우리가 B라는 자속 밀도가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론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게 플러스 쪽, 이게 마이너스라고 봐요. 그러면 자속 밀도가 쭉 늘어났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쭉 가야 되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갔다가 지금 완전히 못 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야, 이상하다.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요렇게 가는 되는데 요만큼 지금 이 부분이 이제 히스테리시스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해주는 입력에 대해서 아웃풋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리니어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히스테리시스 손실이고 어쨌든 요런 게 이제 자성체에서 나타나는 자개 쪽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히스테리시스 특성이에요. 그래서 자성체의 성질의 히스테리시스 투자율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포화 특성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자기 포화 특성은 저희가 포화라는 게 뭐예요? 어떤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으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계속 쭉 늘어나야 되는데 입력이 가다가 어느 이상의 입력이 되면 계속 입력을 공급해도 이런 식으로 출력이 변화되지 않는 게 포화잖아요. 그러니까 자성체가 이런 성질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자기장을 이런 자성체에다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있는 자극에 가하면 이렇게 자기장 방향 일정하게 배열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속 밀도 B가 증가하는 건데 이렇게 쭉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장의 세기가 어느 이상이 되면 얘가 더 이상 자속 밀도가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자기 포화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가 변압기나 뭐 CT 이런 데서 많은 특성들이 있고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성체에 자기 포화 특성이 있다. 그리고 와전류는 그래서 답은 와전류죠. 그래서 와전류는 뭐 자성체이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뭐 도체가 됐든 자성체가 됐든 어떤 물질에 자기장이 가해지면 이 자기장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지 자성체의 특성 때문은 아니죠. 자성체 특성에 대한 건 이런 거고. 그러니까 와전류라는 게 자성체 자체 특성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 다음 문제 3번 볼게요. 3번 푸셔야 되고
3번은 저희가 패러데이 법칙 설명드렸죠. 어떤 기전력은 마이너스 n dt d파이, 자기장이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성분의 기전력이 발생한다. 근데 제가 이 식 중요하다 했죠. li는 n파이. 그럼 요거를 대칭적으로 보면 n 대신에 l, 파이 대신에 i. 그럼 이런 식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요 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l 대신에 0.3, 그래서 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악리죠. 곱하기 요 i 대신에 요 10카니까 암페어로 하면 10 곱하기 10의 3승 암페어. 그 다음 시간은 0.01초죠. 0.01 세크. 요걸 하면 300이 딱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요식 되게 많이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식은 꼭 외워두세요. 네, 그리고 4번 패스. 5번 볼게요. 5번. 5번도 저희가 배운 거 두 개 쓰면 돼요. 아까 또 나왔죠. li는 n 파이. 그 다음에 우리 자기회로에 요식 있죠. ni는 파이 rm이고 rm은 뮤 s분의 l. 그래서 여기 지금 요런 s나 요런 게 있으면 거의 요 자기 회로식 쓴다고 생각하고 이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건 요 인덕턴스 L이죠. 그럼 요거를 L로 정리해봐요. L은 I분의 N 파이. 근데 지금 우리 파이가 Rn분의 Ni잖아요. 요거 정리하면 그럼 요 식을 여기다 넣어버리면 돼요. L은 I분의 N에 Rn Ni 하면 요게 상쇄되죠. 그럼 n제곱분의 rm인데 rm분의 n제곱, 지금 rm 대신에 요 식을 넣어요. 그러면은 l은 n제곱에 뮤 s의 l. 근데 여기 지금 단위 길이당이라고 했죠. 그 말은 요게 지금 요 l이 L로 나눈 게 이제 단위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잖아. n제곱 뮤 s per l 단위 길이. 그러니까 답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n제곱 s 뮤 해서 2번입니다. 네, 계속하면 6번은 그냥 1번인데 그냥 암기하셔야 되는 문제죠. 그래도 풀어야 되는 거고, 이런 단답형은 좀 몇 개 안 될걸요. 그리고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7번은 푸셔야죠. 제가 그 두 번째 강의인가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어떤 직선 전류가 흐른다. 그럼 제가 자기에는 뭐라고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흐른다. 형성되고 자기장이 있으면 전류가 형성된다. 그때 요 거리가 r이면 여기에 이렇게 원주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 식은 좀 제가 외우라고 했잖아요. 2파이 r분의 i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h가 아니라 b를 물어봤잖아요. 저희가 이 식도 제가 외우라고 했죠. 뮤 h, b는 뮤 h.
이 두 개 알면 바로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b는 mu h니까 2πr mu i. 그래서 1번이죠. 1번. 네, 계속 가볼까요? 8번은 좀 고민했는데 8번은 좀 푸세요. 이거 또 좀 산수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봤죠. 자개인데 힘이면 어떤 식이 있다고 했죠? 전자력 F는 B, I, L, sin 세타. 근데 우리 여기 전류가 안 나오고 전하가 나왔죠? 제가 첫 강의에서 자개는 전하가 움직일 때의 상태에 대해서 나타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 I라는 게 어떤 시간에 따라 전하 Q가 이동하는 걸로 정의돼요.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래서 F는 B, I 대신에 dt, dq, 그리고 L, sin 세타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 Q를 빼내고 Q 대신 L을 넣는 거예요. dt, dl, sin 세타.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대한 거리를 뭐라고 해요? 이거를 우리가 속도 v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b, q, v, sin 세타. 근데 여기서는 지금 b로 안 나오고 지금 자기장 h로 나왔죠.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도 봤던 b는 mu h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 넣으면 f는 mu h q v sin 세타인데 지금 요 크기만 지금은 고려한 거라서 요건 그냥 1로 보고, 그러면 mu h q v 해가지고 mu h q v 4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좀 수학적인 거긴 해요. 근데 요 F에 대한 식하고 전류는 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 좀 유도하는 것 좀 한번 보시고, 뭐 식을 외우시든 유도하는 것도 바로 좀 수학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얼마 안 걸리는 유도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가시죠. 9번 패스. 10번은 푸셔야죠. R은 뭐라고 했죠? 로우 A분의 L.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자기회로 해서 Rlem은 mu A분의 L. 뮤가 아래에 있고 요거 위에 있고, 어쨌든 지금 이거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옴이고 요거의 역수를 이제 우리가 도전율이라고 해요. 그리고 R은 길이에 비례하고, 전류가 흐르고 있는 금속선에 있어서 두 점 간의 V는 IR이잖아요. V는 IR. 비례하죠. 그래서 이거 3번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L이 비례하죠. 근데 여긴 반비례로 되어 있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네, 계속 가죠. 11번 패스. 12번은 푸세요. 이거 진짜 간단한 거예요. 계속 나오네요, 이 식. B는 mu H. 그럼 지금 구하라는 게 B예요. 이게 자석 밀도잖아. 밀도는 어떤 거에 뭐 메타 제곱이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메타 제곱 나왔으니까 이건 자석 밀도예요. 근데 지금 요 자기장 세기 H가 나와 있죠. 그 투자율 나와 있고. 근데 이 문제 풀려면 하나 제가 좀 이 두 가지 외우라고 했잖아요. 입실론 제로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 공기의 투자율 뮤 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요 두 개 알면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B는 뮤 H인데 뮤라는 게 제가 뮤 제로에 B 투자율에 H 해서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B 투자율이 600이죠. 600 곱하기 3000 암페어 턴 미터. 요거를 하면 2번이 나와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좀 어쨌든 여기에 따로 안 주어지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요 두 개는 좀 전기를 하면 알고 있어라는 의미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요 두 수치는 좀 외워주세요. 네, 계속 진행하시죠. 13번 패스. 14번도 똑같이 나오면 외우면 되는데 계속 똑같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패스. 15번 패스. 16번 패스. 뭐 요런 거는 좀 정해져 있는 문제니까 뭐 하실 분들은 그냥 외우시면 되죠. 외우는 거 싫으면 그냥 패스하세요. 17번은 하셔야 돼요. 이건 그냥 요렇게 나온다고 외우시면 돼요. 요게 인덕턴스도 요런 거 있거든요. L1 플러스 L2 플러스 2 LM. 요거는 일반식이니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요 19번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그래서 19번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요 전개에서 유전율이 있고 또 콘덴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전율이라는 게 콘덴서랑 연관된 팩터라고 보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콘덴서의 어떤 용량을 나타낼 때 C라는 커패시턴스 정전 용량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페럿이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정의돼요. 유전율의 D의 A. 자, 이제 우리 R 전개회로의 3개의 소자 다 배웠죠, 이제? 이게 아니구나. 지금 R 배웠고, C 배웠고, L 말고 우리 자기저항 RM 배웠죠? 그래서 아마 뭐 단면적 나오는 식은 요 3개가 다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 R은 로우 A분의 L, RM은 로우 대신 뮤분의 1이고, A분의 L, 요 RM은 똑같이 A분의 L이고, 근데 C는 반대예요. 유전율에 비례하지만 요 반대로 거리 D에 반비례하고 단면적에 비례한다. 그래서 요런 컨덴서가 있으면 이제 여기는 전류가 흐를 수 있고 전하가 모일 수 있는 이제 도체고 요 사이에 이제 우리가 절연체 성분의 그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성분에 따라서 유전율 입실론이 정해져요. 그럼 요 단면적을 A 또는 S 그리고 요 극판간 거리를 D라고 하면 C는 입실론 D분의 A. 요거는 요 두 개식이랑 같이 해서 요 식도 알아두세요. C 입실론 D분의 A. 그래서 요 개념은 하나랑 나중에 전기회로에서 배우실 텐데 지금 전기회로도 공부하고 계실 테니까 우리가 전기회로에서 저항이라는 게 직렬회로 R,
이면은 요 두 개 합치면은 R 플러스 R 해서 2R이 돼요. 병렬에서는 그렇게 안 되죠. 이거는 이제 R분의 1 플러스 R분의 1분의 1이 돼서 이게 2분의 1 R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콘덴서로 오면 반대가 돼요. 그래서 콘덴서의 직렬회로일 때가 여기가 C면은 이게 C 플러스 C가 아니라 요 저항의 병렬같이 관계가 돼요. 그래서 네, C분의 1 플러스 C분의 1분의 1은 2분의 1 C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랑 요걸 알면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좀 푸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요거를 지금 전기회로라고 보세요. 그래서 지금 결론은 이 말이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요게 이제 입실론 그리고 여기가 D 요게 A 면적을 갖는 콘덴서를 지금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C예요, C. 근데 요거를 지금 이렇게 두 개로 했는데 지금 원래 이거에 대해서 2분의 1 D로 줄어들었죠? 그러면은 지금 요 식에서 보세요. 기존에 이거를 요 C라고 보면은 지금 면적은 그대로고 입실론도 그대로고 지금 요 거리만 2분의 1로 줄었잖아요. 거리가 2분의 1로 줄면은 반비례하니까 요 C는 2배로 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2C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같은 2분의 1 거리인데 지금 입실론이 2로 바뀌었죠. 기존의 거를 1로 본 거죠. 공기니까. 제가 공기의 유전율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 입실론 R인데 이게 공기의 유전율이니까 입실론 R은 1이죠. 근데 그게 2로 바뀌었어요. 그 말은 얘는 지금 요걸 입실론 제로로 보면 이건 2 입실론 제로잖아요. 그럼 입실론의 정전 용량은 비례하죠. 그러면 지금 거리도 2분의 1이니까 2배로 늘고 요 입실론 때문에 또 2배로 늘어서 요건 4C가 돼요. 그럼 요거 지금 요런 회로로 요게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넣으면은 되죠. 그러면 2C, 4C죠. 그럼 전체 C를 CEQ라고 하면 2C분의 1 플러스 이제 4C분의 1 분의 1 요걸 하면은 3분의 4C가 돼요. 그래서 요 지금 C가 1 마이크로페럿이니까 3분의 4 마이크로페럿 해서 이제 3번이 답이 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20번은 푸셔야죠. 20번은 이제 일단 그냥 요 답만 외워도 되긴 해요. 변이전류는 무조건 유전체예요. 변이전류는 유전체에서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데 제가 일단 변이전류에 대해서 설명은 드릴 건데요. 그냥 한번 궁금하신 분들만 보시고
답만 외우실 분들은 바로 스킵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게 유전체라는 게 뭐 콘덴서예요, 콘덴서. 그래서 이런 콘덴서가 있다고 치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여기 어떤 직류 전원을 연결한다고 쳐요. 콘덴서 양극판에. 요 극판과 극판 사이의 콘덴서는 이제 절연체 성질인 물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케이블은 도체잖아요. 도체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뭐라고 했죠? 전도 전류잖아요. 그래서 절연체에는 전류가 안 흘러야 되는데 실제로 콘덴서에 이런 전원을 인가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콘덴서 내부에 이제 요 성분들이 요렇게 돼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쌍으로 된 전기 쌍극자라고 하는데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된 전기 쌍극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런 게 무수히 많겠죠. 이쪽이 플러스이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음엔 성분이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몰리게 되고 이쪽이 플러스가 돼요. 전기력에 의해서 서로 다른 극성끼리 끌리게 되겠죠.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쪽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서로 상쇄돼요. 이렇게 여기 뭐 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쪽에만 마이너스 성분이 이렇게 구성되고 이쪽에도 극판 근처에만 플러스 성분이 양전화 성분만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 직류 전원의 마이너스 전자들이 이쪽에 다 몰리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아니죠. 이쪽이 양전화 전공, 이쪽이 음전화 전자. 그러면은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이쪽에 몰리냐면 이 전압을 V라고 하면 이게 이 양쪽 전압이 같아질 때까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멀리서 봤을 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상쇄되면서 이제 전자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이 전류를 우리는 변위 전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내부의 전자쌍극자들의 이런 작용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 해서 변위 전류라고 해요. 이거는 유전체에서만 발생하는 전류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율이라는 게 결국 이 말이에요. 전하를 유도하는 유전체, 전하를 유도하는 물질, 그리고 유전율, 전하를 유도하는 비율. 그래서 입실론이 클수록 더 많은 전하가 이쪽에 유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유전체의 변이전류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에서 왔다 라고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